급작스런 지진 발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강릉시. 지난 1월 20일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당시 강릉시 주민의 말을 들어봅니다.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막 우르릉캉캉 하더니 진열장에서 상패고 뭐고 그냥 뭐 비디오 그 테이프고 뭐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나면서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일로 막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진인가 보다 이랬죠. 그랬는데 이거 쏟아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우연히 창문을 열었는데 막 여기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저기가 그냥 다 쏟아져 내려서 여기가 다 이게 막 뒤틀리고 지금. 저기 보면 이 사이즈미 갭이라 했다. 지금 여기 평창이 여기 중부가 지금 우리나라 중부가 수도권하고 중부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수도권하고 중부 지역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200년 동안 지진이 안 일어났어요. 200년 동안 지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진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 거라고. 그게 사이즈미 갭이라고 하거든. 사이즈미 갭. 그 에너지가 많이 쌓이니까 지진이 안전한 게 아니고 거꾸로 거의 큰 지진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땐 중부 지역이 앞으로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경기도 오고 강원도 중심부의 중앙 또 서울 수도권 지역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죠. 그리고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이 좀 단단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 강북보다 강남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근데 이제 강남이 땅값은 굉장히 비싸지만 사실은 지진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주 나쁜 지역이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나요? 혹시? 피해는 사실 엄청나죠. 만약에 6점 정도가 6.0이나 5.5 정도가 일어나도 피해가 커요. 5.5 정도가 일어나도 우선 이 테헤란, 그 강남의 그 테헤란이 이게 우리나라 그 지하철 아마 두께가 제일 낮은 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 이게. 이 지하철 깊이가 딴 데는 뭐 100m인데 사실 지하철이라는 게 100m까지 뚫는 이유가 있거든. 이게 집안 안방이 단단한 데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그냥 파고선 거나 그 위에다 흙싸고 밑에 지하철 만든 이건 완전히 이건 지나면 다 무너지죠 이게. 그러면 또 뭐가 일어나?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무너진다고 이게. 이게 부등치마가 옆에서 한쪽이 그냥 들어가면 옆에 있는 건물 다 그냥 깔려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이게. 그럼 이제 1976년 탕산 지진 20만 명 사망, 94년 LA 지진 200명 사망, 95년 간사이 지진 5,000명 사망, 2004년 수마트라 지진 25만 명 사망, 그리고 2008년 스탄성 지진 현재 5만 명 사망. 강도 높은 지진이 연일 지구를 강타하는 가운데 20세기 이후 사망자 10,000명을 넘은 지진만 31건에 이릅니다. 작은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규모 지진은 발생하지 않아 지진 안전지대를 자임했던 대한민국. 과연 지진 안전국일까? 2015년, 20년 그 사이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0-40%. 지진이 안 일어나는 대신 지진 에너지가 땅속에 많이 축적이 된 거지. 그래서 언젠가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니까요. 지진이 발생합니다. 판의 부딪힘과 갈라짐으로 지진을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판 안에서도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대륙이나 미국 내부,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는 판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지진은 우리가 판 내부 지진, 우리가 사는 그런 대륙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준다고. 지진은 예측이 쉽지 않아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진 준비는 형편없는 수준. 학교 건물 내진 설계도 17%에 불과합니다. 이번 수천성 지진에서도 보듯 지진이 일어나면 학교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진 및 화재 예방 훈련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진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생 대상 지진 대피 훈련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당황해 밖으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최대 사망 원인은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낙하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길어야 1분이므로 대피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본진이 끝나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가스나 화재가 같이 동반하여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순간 그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대피한 후에도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인원 파악을 통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구조대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훈련으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반복, 숙달 훈련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장소로 와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화재 예방 훈련만 받아왔던 학생들, 이번 지진 대피 훈련으로 무엇을 배웠을까? 지진이 났을 때는 무조건 무거운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머리를 항상 보호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지진 공부를 더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체험 훈련이 어렵다면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청만 하면 이용료 없이 누구나 지진, 화재, 풍수의 대비 등 기초안전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전체험시설은 서울, 청주, 태백의 3곳, 인천과 대구, 경남 등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쓰촨성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종로에서 쓰촨성보다 약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서울과 경인 지역의 건물 13만여 채가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8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지진에 잘 견디도록 하는 내진 설계가 법제화된 건 88년 이후입니다. 게다가 3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돼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에 예를 들면 내진 설계가 잘 안 됐다든가 또는 집안이 연약한 마라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구조물은 피해를 입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에서 지진 발생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민들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입니다.